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등 총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등 70명을 포함한 총 507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구체적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23일, 저희가 손꼽아 기다리던 국힘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이 조사는 무려 2달이 넘게 걸리며 마침내 그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이거 제대로 조사가 된 겁니까? 뜻밖의 결과 내용이 당황스러운데요. 각종 비리의 온상인 국힘당에서 불법으로 보이는 부동산 거래가 꼴랑 12명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조사 기준은 대체 뭐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조사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 조사에 국힘당 의원들이 어떻게 협조했는지, 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명의 의원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는데요. 더욱더 황당한 건 12명의 불법 부동산 거래자로 확인된 국힘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까? 조사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결과 발표 또한 어떻게든 실명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축소하고 최대한 사태를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국힘당은 적어도 민주당이 했던 것만큼은 해야 합니다. 실명을 공개하고 12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 그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할 텐데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준석은 이번 부동산 불법 거래자 12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의 말대로 강력한 징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의 리더십에 문제를 삼고 있는 당내 상황에 이번만큼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는 리더십을 잃었고 꼬랑지를 내리며 현 상황에 순응하는 듯 보입니다. 이미 그 기세가 꺾인 거죠. 국힘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법령위반 명단에 오른 현역 12명에 대한 처분을 24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23일, 이준석 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과를 통보받고 원내 지도부와 상황을 논의했다며 내일 긴급 최고위를 개최해 사안을 검토한 뒤 처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김도읍 정책의장이 참여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 제명 논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었고 최고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명단 공개에 대해선 지금 계획이 없다며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는데요. 갑자기 이 대표는 소극적인 모드로 돌변한 거죠. 전날까지만 해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던 이 대표가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을 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앞서 탈당 권고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부동산 매각 권고 등 상대적으로 경감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전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킬 것이라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긴급 최고위는 24일 오전 8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데요.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크게 기대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소극적 대응이 불러올 전 국민의 공분을 국힘당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징계 결정이 더욱더 궁금한 이유입니다. 연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가 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차기 대통령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요 요직을 맡았던 후보들의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며 검증의 주요 잣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진짜 검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미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말로만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행동은 전혀 달랐던 그들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번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윤석열의 쿠데타 당시 총리가 장관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 설득했다는 뉴스를 보고 근거도 없는데 누가 흘렸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뜨악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12월 1일 독대 자리에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자신에게 사퇴를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달랐다는 주장입니다. 추 전 장관은 23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에서 예정에 없던 유튜브 생방송을 편성해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일은 화요일이라면서 국무회의가 있었고 그때 정 총리가 저를 잠깐 보자고 했다며 당시 징계 청구에 대해서 검찰청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구하셨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총리와 함께 내리는데 카메라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더라며 국무회의석상에서 총리가 장관에게 사표를 내라고 설득하는 만남을 가졌다는 속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저를 흔들려 하는 걸 감지했다면서 언론이 흔들고 어딜 가나 나를 그렇게 흔들려고 하는구나 싶었다고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그 중앙지검 지휘부를 붕괴시키려는 그러한 의도하에 이런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쿠데타를 일으킨 셈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표도 내고 돈가스트 주장하고 막 그랬던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날 김종민 의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반려를 해달라고 그런 전가를 하게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사태를 좀 안이하게 보시고 고기영 차관이 조직에 포섭이 돼서 장관을 배신하고 넘어갔다까지는 모르시고 그냥 차관을 설득해봐라, 장관이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후속 차관 임명을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사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조직 저항입니다 얘기하고 빨리 보강해야 됩니다 했더니 이용구 차관을 내정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용구 차관은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에요. 개혁적이니까 이용구 차관한테 택시 비행 혐의를 씌워가지고 기어코 낙마를 시키잖아요. 지령한 겁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이 제기한 적폐검사 인사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쏘아붙이기도 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지난 21일 지난해 12월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한 검찰 간부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인사청탁을 받았다라며 이 검사가 김 의원을 찾아가 장관을 상대로 항명한 게 아니니 사표를 안 낸 걸로 해달라고 말했고, 김 의원이 잘 봐줄 수 없나요라며 검사 대변인처럼 민원성 인사청탁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1차장이 다 선동을 해서 나머지 차장들 4차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을 다 함께 데리고 와서 검사장님 사표 내십시오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보이콧을 한 거죠. 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성균 검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에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라 화를 내시고 그랬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죠. 그래서 저도 이 조직 내부에 조직이
전체적으로 항명하는데 들고 일어난 거구나.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사의 표명을 했으니 사표서를 빨리 갖고 오라 그러고 내 퇴청 전에 갖고 와 이랬어요. 내 6시 퇴근 전에 갖고 와. 내가 그걸 수리를 하고 갈게. 그 수리라는 건 사표서를 결재판에 들고 오면 내가 도장을 찍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퇴근을 한 거죠. 네. 한 거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 그냥 항명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연판장 돌리고 그런 분위기가. 중앙지검 검사들이 그냥 그 조직 저항을 하는 가운데 주동자가 김옥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엄호를 민주당 의원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반려해달라 이런 반려해달라라고 정갈이 오면서 사실은 뭐 우리 그 김종민 의원이 뭐 직접 찾아오거나 그게 아니고 저에게 한 4차례 정도 거의 밤 12시까지 전화를 여러 차례 했죠. 네. 장관님이 오해입니다. 뭐 사실은 이성윤 검사장을 도와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인사 청탁 논란 배경에 윤석열 전 검찰청장 중심의 조직적 구태타가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추 전 장관은 인사청탁 논란의 당사자인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구태타 주동자로 묘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 차장 검사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압박했다며 다른 차장 검사들을 선동해 지검장에게 동반 사표를 내자고 했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저항이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개혁적이었던 중앙지검장을 흔들어서 장관의 개혁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였다. 구태타였다고도 해석했습니다. 이어 이건 항명이다 싶어 사표를 오후 6시까지 가져오면 내가 수리하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다음날 김종민 의원이 밤 12시까지 4차례 정도 전화를 해 반려해줘라, 오해다, 김 차장 검사가 이 지검장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그 검사가 자기 뜻이 아니라 주변 압력 때문에 사표를 냈으니 본인 의사를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이를 전달한 게 전부라고 반박한 바 있는데요. 그들의 의도가, 윤석열 측의 의도가, 윤석열 조남관 측의 의도가 법무부를 교란시키고 힘을 빼고 또 중앙지검을 힘을 빼고 남부지검을 힘을 빼고, 그러니까 수사 지휘에 관련된 이 관할 지검장을 무너뜨려서 장관을 사퇴시키면 검찰 개혁은 하지 못한다. 이런 의도에 말려들었다 할 수 있죠. 이제 당시 상황이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인 것이고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이 제19 감싸기를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 본인 또는 측근 비리잖아요. 공수처가 진작에 있었다면 공수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사안이 엄중하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으면 그 수사 지휘를 받아서 이행하는 주체가 돼야 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장관 물러나게 하는,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김종민 의원께서 주변의 압력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데 또 그 주변의 압력, 그러니까 본인이 김옥준 차장검사 본인 의사로 사의 표명한 게 아니고 주변 압력이라 그러면 김종민 의원이 그 주변 압력이 누군지 밝혀야 될 겁니다. 추 전 장관은 이런 해명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변의 압력을 받았다고 하면 김 의원이 누구의 외압을 받았는지 밝혀야 할 일이라며 김 의원이 잘 아실 것이라고 재반박했는데요. 또 김 차장 검사는 검사들의 조직적 저항의 주동자였다며 거기에 대한 엄호를 민주당 의원이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장관의 비판에 대해 추가로 보탤 말이 없다, 대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인 거죠. 계속 대꾸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